네, 안녕하십니까. 대한정형외과 의사회 이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금일 사회를 맡은 제일약품의 세레브렉스 PM 김준호라고 합니다. 네, 금일은 조선대학교 정형외과 문영래 교수님을 모시고 회전근개 관련 통증의 원인과 관리에 대한 강의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잠시 연자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영래 교수님께서는 조선대학교에서 학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하시고 현재는 조선대학교 정형외과 교수 및 의과 전문 대학원 연구부장으로 계십니다. 문영래 교수님께서는 다양한 학회 활동도 하고 계시는데요. 대표적으로 대한견주관절학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대한정형외과 스포츠의학회 이사와 학술위원을 맡고 계십니다. 그럼 교수님, 좋은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회전근개 관련되어 있는 통증의 원인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어깨가 아플 때 그 이유를 보자면 기계적인 문제와 염증성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어깨가 아프시다 하면 이 저맥낭, 즉 어깨의 힘줄을 감싸고 있는 저맥낭 부의 염증이 발생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부위를 잘 해결해 줌으로써 많은 분들이 고통으로부터 해방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어깨를 감싸고 있는 저맥낭 위에 있는 견봉의 부위가 약간 돌출되면서 회전근개를 누르거나 염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 또는 대결절과 서로 부딪히면서 기계적 자극에 의한 통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관절 내시경을 막 들여다보면 이렇게 빨갛게 달아올라져 있는 이런 염증 부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염증을 잘 해결해 줌으로써 우리들은 심지어는 비수술적으로도 많은 호전을 얻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로 시행하는 것들은 초음파하에서 염증이 있는 부위에 주사 치료를 해줌으로써 염증을 완화시키고 증상의 호전과 기능을 회복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줄 때는 초음파를 주거나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견봉의 바로 하부에 있는 저맥낭에 약간 이렇게 팽창을 시키면서 그 내부에 여러 가지 액제를 줄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프로를 준다거나 과거에 지금 현재는 이용될 수가 없지만 PRP를 줬다거나 아니면 스테로이드를 통해서 급속한 염증 완화를 시켜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부위에 따라서 위에서 줄 수도 있고 어떻든 그 저맥낭 염증이 가장 잘 생긴다라는 가정하에서 그 부위의 염증을 완화시키도록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분들의 염증이 뒤쪽에 있다면 어떤 경우냐면 팔을 약간 수평 내전을 하는 경우에 어깨 뒤쪽이 당긴다는 분이 계시거나 아니면 백스윙을 할 때 뒤쪽이 좀 당기는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으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후방부에 주사를 줌으로써 염증도 완화시켜주고 또 통증도 개선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어깨가 아파하실까요? 그거는 나이가 진행되면서 좀 더 이게 생물학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자연사의 원리에 의해서 조금씩 퇴행은 진행되게 돼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혈액순환은 적은 반면에 많은 과도한 만성 자극이 가게 되는 극상근의 부위에서는 힘줄도 상할 수가 있고 또한 거기에 염증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깨가 많이 파열되는 경우에서는 기능 소실이 되고 팔을 못 들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많이 진행되는 경우에서는 안에 염증이 진행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서로 기계적으로 부딪히게 되고 또 마모가 유발되면서 또 관절염 변화가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우리가 회전근개와 관련되어 있는 관절증이라 하고 이때는 대표적으로
단순한 통증뿐만 아니라 팔을 옆으로 들어 올릴 수 없는 기능 소실을 동반하고 진행하게 됩니다. 다시 보자면 이렇습니다. 쭉 어깨의 힘줄이 조금씩 내측으로 전이 되면서 또 상완골은 위로 견봉에 가까워지고 훨씬 더 기계적 자극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염증도 가능성이 높아지고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좀 가역적일 때는 이걸 봉합을 해줄 수 있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경우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인공관절 수술까지 가야 될 것입니다. 그 전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서는 많은 분들이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효과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사천과라고 부를 수 있는 이두박근입니다. 이두박근은 위에서 두 개의 머리이기 때문에 하나는 관절 내로 들어가고 하나는 오구돌기에 붙어서 롱헤드, 숏헤드가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여가는 과정에서 참 회전근개와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지나가고 어깨를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즉 팔을 외회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좁은 이두박근의 그루브를 통하는 이두박근이 마모되거나 아니면 염증이 잘 생기는 것이죠. 대표적인 통증은 어깨의 위 상단에 약간 앞쪽의 통증을 아파하십니다. 그래서 다른 회전근개 손상의 차이가 있다 하면 어떻든 그 부위의 염증은 약간 외측으로 간다 하고 상한 이두근에 관련되어 있는 통증은 전방부 상단의 통증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음파를 보므로서 우리는 어디에가 염증이 있고 또 측면 초음파 또는 정상 초음파를 통해서 염증의 정도를 파악하고 치료 상황에 따라서 주사 치료를 해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우리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두박근이 지나가면 거기를 감싸고 있는 작은 인대가 이렇게 흔들리지 않게 해준다. 실은 그게 아니고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견갑하근이 그걸 감싸주고 이것을 움직이지 않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 염증이 발생하는 경우는 이런 반복적인 자극에 의해서 이두박근이 지나가게 되는 장두가 지나가게 되는 그 주변에 시스가 염증이 발생함으로써 환자분들은 고통을 호소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외회전을 가는 경우에 훨씬 더 긴 장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염증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입니다. 다시 이두박근의 해부를 보겠습니다. 먼저 삼두근이 있고요. 삼각근이 있고요. 삼각근을 제끼고 나면 견갑하근이 나타나고 견갑하근이 이두박근을 감싸게 됩니다. 그 밑에 있는 이두박근이 견갑하근의 일부 손상이나 아니면 염증에 의해서 불안정해지고 그래서 아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한 이두근은 견갑하근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혹시나 그 부위가 아프다 하면 견갑하근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또 평가는 해볼 것이고 그 중에서도 아래쪽이 아니라 상단에 있는 견갑하근에는 문제가 없는가를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상단에 있는 견갑하근과 이두박근의 안정성은 매우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봅니다. 이렇게 견갑하근의 일부가 좀 손상이 되는 경우에 조금씩 불안정해지기가 쉽다는 사실입니다. 내시경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염증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박근 자체에는 이런 활막이 존재하지 않지만 주변에 있는 시스가 또 이게 건초가 점차적으로 부어가면서 그런 염증들이 쭉 파급될 수가 있습니다. 내부를 보면 주변의 건초와 그리고 관절의 연에 있는 활막들이 같이 증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경우에서는 단순한 스테로이드 요법으로 많은 호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사를 줄 때는 저는 다른 분들은 횡면 트랜스퍼 스캔으로 준다고 많이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면을 잡고 이두박근을 확인한 다음에 그 다음 그 부위에 니들이 보입니다. 약이 흡수될 수 있도록 해주고 흡수가 되면 바로 관절 안쪽에도 들어가는 걸 관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박근혜 주사를 주게 되면 관절 내부에까지도 관절의 이 주사액이 들어감으로써 관절 내 통증도 완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그를 보여주는 모식도입니다. 이두박근혜 이 쉬스에 주게 되면 이게 관절 내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관절 내의 통증까지 해결을 해줄 수 있습니다. 종종 환자분들이 묻습니다. 왜 나는 어깨가 뒤가 아픈데 어깨 앞쪽에 주사를 주십니까? 여쭤보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로 이걸 주사를 줌으로써 뒤 쪽에 있는 통증을 완화시켜 주는데 도움을 줄 거라고 대답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회전근개가 조금씩 문제가 생기거나 관절낭이 강직이 되는 문제입니다. 흔히 오십견이라고도 하고 동결견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불행하게도 우리 정형외과 의사들도 또 많은 의사들이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치료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즉 관절 내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점진적인 재활 운동을 해줌으로써 이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재활의 문제는 이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씩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만약 환자분들이 팔을 외전 이두박 50견의 문제는 외전이나 외회전에 많이 제약이 있고 그런 경우에 로테이터 인터벌에 주사를 줄 수도 있겠지만 관절 내에 주사를 주는 것은 매우 효과적으로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석회화 건염입니다. 석회화 건염은 가만히 계셔도 아프고 밤에는 아주 극심한 통증이 있어서 때로는 화학적 종기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자, 왼쪽이 더 아플까요? 오른쪽이 아플까요? 물론 정형외과 선생님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훨씬 더 아프다는 것을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왼쪽은 이미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멍멍한 통증만 있을 것이고요. 약간 보일까 말까 한 이런 흡수기에서는 아주 심각한 통증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봐보겠습니다. 조금씩 시작되다가 조금씩 더 커지고 이게 형성이 됐을 때는 별로 아프지가 않습니다. 다만 이게 흡수가 되는 과정에서 이게 달아오르게 되고 그때 훨씬 더 바이올로지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는 흡수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심각한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를 가봅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몇 가지 보여드렸던 것처럼 주사 치료를 할 수가 있고 그 전에 이런 항염 진통제를 투여함으로써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활을 통해서 원하는 기능을 회복하는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는 만약에 나이트 페인이 있는 경우에서는 200mg 아주 심각한 경우에서 400mg을 셀레브렉스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만약 하루 종일 좀 불편함이 있으시다 하면 이 100mg을 두 번 나눠서 처방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많이 아프신 경우에서 특히 이 염증이 좀 오래가는 경우에서는 온열요법이 많이 도움을 줄 수가 있는데 초음파 치료를 통해서 손상되어 있는 부위에 세포막을 열어줌으로써 이 피부 손상되어 있는 부위에 염증을 완화시켜주고 또 치유를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종종 우리가 충격파 치료를 해줄 수가 있는데 이는 아주 극심한 통증 때는 피하는 것이 통상적이고 약간 통증이 있지만 둔탁한 통증이 오래가는 경우에 통증 완화를 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이의 이론적인 근거는 여러 가지 성장 인자들이 이를 통해서 발생을 하게 되고 또 작은 모세혈관들이 발생함으로써 이것들을 치유되는데 손상된 부위를 치유되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겠습니다. 또 드라이 니들링이나 아니면 그 부위에 여러 가지 주사해법을 줄 수 있습니다. 만약 회전근개 자체에 주사를 줄 때는 스테로이드를 피하는 게 좋겠고요. 만약 염증이 있다면 스테로이드를 섞어서 주는 것이 효과를 빨리 보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만약에 이제 이런 것들이 조금씩 통증이 완화됐을 때는 재활을 하나하나 시작합니다. 이두박근을 통해서 팔꿈치를 오므렸다 폈다 하는 운동을 통해서 가장 통증이 많이 발생하는 이두박근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유연하기 위해서 그냥 이러한 시계추 운동을 많이 해주게 됩니다. 자, 시계추 운동을 해주게 되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많은 재활 의사들은 싫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견갑골이 같이 움직이고 이런 운동에서 무슨 이런 시계추 운동이 도움이 될까 하는 분들도 계시곤 하지만 실은
움직일 때 이런 주변에 감싸고 있는 근육들을 유연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시계추 운동은 아직까지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운동법 중에 하나이고 또한 교육이 매우 쉽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댁에 가서는 이 운동만 잘 해주십시오 하면 다음에 왔을 때 좀 더 만족해하는 경우를 많이 만나게 됩니다. 또 대부분 팔을 옆으로는 못 들어 올리고 또 외회전을 잘 못하기 때문에 초반 운동은 이렇게 팔을 위로 들어 올려주는 운동을 합니다. 지금 좀 빨리 돌리고 있는 것이고요. 들어 올리는 속도는 약 3초간에 걸쳐서 조금씩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3초간에 걸쳐서 들어 올리고 3초간 버텼다가 3초간에 걸쳐서 내려가는 이런 10초 사이클로 들어가게 됩니다. 팔을 잡고 위로 올려주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애가부에 있는 이 관절의 강직이 좀 더 풀어짐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댁에서 좀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경우에서는 위에 도르래를 달아놓고 안 아픈 팔을 통해서 당겨주는 운동을 함으로써 유연성을 얻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유연성이 얻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는 근력을 강화시켜 주는 것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손상되는 경우에서는 회전근개 중에서도 극상근이 많이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견갑하근이나 또 외회전근을 먼저 회복을 시켜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때 밴드를 이용한다거나 아령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상되지 않는 근력을 강화시켜주기 위한 액티브 엑서사이즈는 환자를 빨리 기능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팔을 외회전시켜주는 외회전 근력의 운동입니다. 팔을 잡고 여러 가지 정도의 두께의 그 밴드가 있는데 처음에는 얇은 밴드를 통해서 팔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돌려주는 운동을 꾸준히 해줍니다. 외회전 운동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뒤쪽에 있는 근력을 강화시켜주는 것이죠. 다음은 내회전, 즉 견갑하근에 대한 운동입니다. 만약 극상근의 운동을 조기에 시작하게 되면 아직 회복되지 않은 격상근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파열로 갈 수가 있거나 아니면 염증이 개선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가벼운 외전 상태에서 시행할 수 있는 외전 또 그리고 외회전, 내회전근을 강화시켜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극상근을 운동을 해주면 됩니다. 내회전근은 자 팔을 잡고 안으로 당겨줍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견갑하근의 근력 강화를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환자의 근력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밴드는 다양하게 있겠습니다. 팔굽혀펴기 운동은 주변에 있는 견갑근의 근력을 강화시켜주고 유연하게 해줍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벽에 대고 하고 조금 더 좋아지면 테이블에서 푸시업을 하고 많이 좋아지면 의자를 걸친 상태에서 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갑근 주변에 있는 근력을 강화시켜주는데 도움을 주고 많은 분들이 어깨가 아프시다 할 뿐만 아니라 목덜미 주변도 같이 아파하십니다. 이때 팔굽혀펴기 운동을 해줌으로써 그런 견갑골 주변 근육을 풀어주고 강화시켜줌으로써 호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어깨 힘줄의 극상근이 조금씩 호전이 됐다고 생각됐을 때는 삼각근 운동, 특히 전방 삼각근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팔을 구부려서 뻗어주고 15도 정도 내렸다가 다시 했다가 구부리고 뻗어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잡고 올려주고 이 팔을 구부려서 올리는 이유는 가능하면 지뢰의 길이를 좀 줄여서 모멘텀을 줄임으로써 팔을 돌려주는 그런 그 길이를 줄여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삼각근의 전방부가 극상근하고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삼각근 전방부의 운동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견갑근의 운동은 팔굽혀펴기를 포함 팔굽혀펴기나 또 프레스업이나 여러 가지 운동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움츠림 운동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팔을 잡고 이게 밑에는 밴드가 있습니다. 또 아령을 줄 수도 있고요. 그대로 잡고 자 내립니다. 숨을 같이 고르면서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깨를 움츠림 운동을 통해서 목덜미 주변의 통증을 호전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오는 숄더 환자의 최소 30%는 목덜미 근육을 많이 같이 동반을 해서 오십니다.
이런 환자분들에게 움츠림 운동이나 푸시업이나 프레스업을 같이 해줌으로써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주면 환자 의사 관계가 조금 더 나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등 쪽에 있는 견갑골과 흉추 사이에 마주하고 있는 능형근이 많이들 아파하십니다. 물론 이 부위에 주사를 줌으로써 호전을 얻을 수도 있겠지만 이 팔을 잡고 뒤로 빼주는 운동. 그래서 아령은 보통 500g 정도를 들게 합니다. 만약 아령이 없다 하면 물통 중에서 작은 물통이 한 300g에서 500g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물통을 잡고 운동을 해주라 해도 이런 그 능형근 운동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는 근력 강화와 이완성을 같이 얻을 수가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이런 항염요법이나 주사치료, 재활치료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조기의 환자들은 그 호전을 얻을 수가 있는 경우가 이런 회전근개 문제입니다. 특히 연령이 너무 많이 지나서 수술하기가 어려운 경우나 너무 젊어서 수술하기가 좀 기다려야 할 경우에서는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로서 의사와 환자 관계를 회복하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게 바로 회전근개 질환의 비수술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환자를 안 아프게 해주면서 기능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을 원한다면 일단 항염 진통제를 투여하고 주사 치료를 한 다음 이런 재활요법을 가르쳐 줌으로써 원하는 목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이런 회전근개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게서 이분들에게 어디가 문제가 있는가를 파악하는 정확한 진단과 또 거기에 그 각각 상태에 따라서 선택적인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초음파나 MRI, 영상진단이나 환자의 아주 적절한 이학적 검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기왕이면 조금씩 시간이 가게 되면 저는 한 3개월에 한 번씩 이렇게 환자를 관찰하게 됩니다. 그런 시간을 좀 경과를 하다 보면 대부분이 좋아서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 이런 회전근개 질환의 비수술적인 치료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나 좋은 강의를 해주신 문영래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강의에 대한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강의를 들으시는 중에 질문이 있으신 분은 하단에 있는 질문하기 창에 작성을 해주시면 교수님께서 직접 확인 후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프로진 숄더에서 마취 후 수동적 운동 치료 시 청구 방법에 대해서 저는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내시경을 같이 하기 때문에 내시경 요법료를 같이 내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종종 이제 거기에 시노벡터미를 하는 경우에서는 시노벡터미 청구를 내기도 하는데 이것은 조금 그런 그 심평원에 따라서 각 지역에 있는 심평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가능하면 마취 후 수동적 요법 시에 내시경을 들여다보고 나서 거기에 있는 이렇게 고여 있는 피를 같이 빼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관절경 수술료를 통해서 이것을 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회전근개 손상이 됐을 때 저는 이제 부분 파열과 완전 파열을 나눕니다. 그래서 완전 파열이 됐을 때는 1차적으로 수술을 하자는 쪽으로 가고 있고요. 부분 파열 중에서는 가능하면 6개월 정도는 지켜봅니다. 최소 3개월, 길게는 6개월 이상. 아니면 때로는 이런 것도 질문을 해봅니다. 당신께서는 만약 현재 직업 상태가 수술을 하고 나서 한 3개월 정도의 재활 기간을 쉴 수가 있습니까? 저는 쉴 수가 없습니다 하면 가능하면 비수술적인 치료로 더 가봅니다. 그 이유는 회전근개는 만성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처럼 내측으로 리트랙션이 되고 아니면 수술이 불가능할 정도로 더 진행되는 경우는 1년 팔로우를 하더라도 큰 차이가 안 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저는 조금 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요. 만약 그분들이 심각한 통증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직업적으로도 그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는 경우에서는 전층 파열에서 수술을 하자고 합니다. 반면에
부분적인 파열인 경우거나 전증 파열일지라도 너무 나이가 많으신 분들, 또 아니면 직업상 당장 수락이 어려운 경우에서는 기왕이면 환자분들에게 약물 치료와 또 주사 치료, 가능하면 주사 치료할 때는 회전근개 자체에 주는 것보다는 주변에 있는 점액낭, 좀 피한 찢어진 부위에서 약간 떨어진 데 점액낭을 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염증을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까지 다행스럽게도 미국 FDA에서 셀레브렉스를 가지고 이미 비교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어떠한 지금 현재까지는 가장 공인되어 있는 심혈관계 안정성을 파악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심장에 문제가 있는 분들에게서는 별 이렇게 염려를 하지 않고 환자에게 권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는 이제 콩팥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서는 고심을 해보지만 심장 문제가 있는 경우에서는 하루에 한 알에 200mg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고 투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환자에게는 그렇게 안심을 시켜도 문제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저도 종종 이제 회전근개근 치료에 따라서 한방적인 요법을 하곤 합니다. 지금 한방도 많은 한방 의사분들께서 우리 정형외과나 아니면 우리 양방 의사가 할 수 있는 이런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드라이 니들링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지금 현재 조금 제가 이렇게 치료를 했을 때 우리가 원하지 즉 어깨 해부나 메커니즘을 잘 이해를 못 하시고 환자에게 너무 강한 물리치료를 한다거나 아니면 필요하지 않는 치료를 함으로써 환자분들이 조금 더 곤혹스러운 상황에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을 제가 너무 비난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재까지는 어떻든 우리가 조금 그렇게 그쪽으로 가서 오시는 분들에게 가능하면 좀 양방 의사에게 치료를 받으라고 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에게 잘못했다고 비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만약 수술을 꼬맸을 때 그냥 별로 파열의 크기보다는 당겼을 때 별 긴장이 느껴지지 않고 꼬맸다 하면 통상적으로 6주 정도 고정을 하면 됩니다. 다만 이게 너무 딱딱하거나 아니면 만약에 그런 다른 이식권을 했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패치 그래프트를 했었을 때는 다른 분보다 한 2주 정도 더 할 수는 있긴 하지만 잡고 있는 기간은 거의 같고요. 다 무조건 저는 어떤 분들은 한 3개월 정도 하신 분들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관절의 힐링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관절의 유연성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6주 이상은 절대 고정을 하지 않습니다. 6주가 지나면 뭐 SCR을 했건 아니면 패치 그래프트를 했건 아니면 매시브 테어를 리피했던 간에 6주간 고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좀 액티브 엑서사이즈를 또 수동 엑서사이즈를 과한 엑서사이즈 즉 외전 엑서사이즈를 조금 딜레이되고 하고 있는데 그 딜레이하고 있는 시점은 보통 한 2달 정도 있다가 아니면 2달 반 정도 있다가 하라고 하는 것이 통상적인 프로토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소노가이드 인트라아티큘라 인젝션을 할 때는 초음파를 최상단에 올려놓습니다. 어깨가 있으면 이 상단에 올려놓고 반대입니다. 프롭을 이쪽으로 두고 여기서 로테이터 인터벌을 통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은 저는 실제로 인트라아티큘라 인젝할 때는 좀 이렇게 각도가 잘 안 나오기 때문에 그냥 블라인드 니들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 초음파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서는 이렇게 적극 상단에 놓는다거나 아니면 클레비클 바로 앞쪽에다 대놓고 나서 인젝을 해주면 니들을 찾고 제대로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강의를 준비해 주신 문영래 교수님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대한정형외과 이 심포지엄과 제일약품 세레브렉스 품목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